네, 안녕하세요. 저는 600만 크리에이터 주자매이자 그리고 또 최초 크립토 아이돌 엑시시스터즈의 멤버이자 또 2022 컨텐츠가 전부 다 책의 저자이자 현재 동서울대학교 엔터테인먼트 경영과에서 메타버스 콘텐츠를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허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 그 여러 가지 경력이 있으신데 원래는 그 예전에 그 걸그룹 멤버로 시작하셨다가 틱톡 크리에이터로 또 600만 크리에이터까지 되셨다고 이제 들었는데 우선 그 배경 한번 조금 설명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걸그룹 2012년에 더시아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7년을 활동을 했는데 아무도 아마 모르실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회사에 계속 소속이 되어 있고 제 의무를 다했어야 됐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중앙화된 시스템에 대한 좀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앨범 활동을 하고 싶지만 회사에서 앨범을 내주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계속 방치가 되어 있는 형태로 엔터테인먼트에 있었어야 됐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탈중앙화되고 싶다. 내가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할까 했는데 4년 전에 이제 아무도 틱톡을 하지 않을 때 모두가 유튜브를 할 때 틱톡이 앞으로 넥스트 빅뱅이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그리고 틱톡을 좀 집중해서 하게 되어서 네, 이렇게 좀 일찍 시작했고 운도 좋아서 600만 크리에이터가 돼서 네, 틱톡 크리에이터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 600만 크리에이터가 된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혹시 특별한 그 노하우나 또 어떤 그 방법들이 있었을까요? 네. 그냥 뭐 우연히 해서 잘 됐다 하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있다면 정말 부럽습니다. 근데 저는 우연이라기보다는 조금 시장 분석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틱톡은 틱톡만의 문법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가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에는 조금 감성적인 사진을 잘 올리는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받는다면 틱톡에서는 3초 안에 사로잡고 또 이제 반전을 주는 영상들이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100만 크리에이터 이상 크리에이터들을 쫙 모아놓고 또 1000만 뷰 이상인 콘텐츠들을 분석해 가면서 이 플랫폼의 문법과 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니즈를 좀 익히면서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중심이 되는 게 아무래도 그 크립토 아이돌 중심이니까 그쪽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이 크립토 쪽에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 쪽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한 3년 전에, 한 3, 4년 전부터 이제 이더리움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더리움과 저와의 접점을 찾긴 좀 어려웠습니다. 그냥 좀 돈을 투자하는 정도? 그런데 이제 작년에 NFT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NFT는 문화의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돌 출신, 그리고 또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 문화를 계속 이해하고 만들어가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 NFT 업계에서 크립토 아이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문화를 꽃피우는 역할을 하면 어떨지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기 크립토 아이돌은 회사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회사에 제안을 하신 건가요?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네, 처음에 이제 저희 엑시 시스터즈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엑시 코파운더 분과 중코를 하게 되었는데 엑시에서는 틱톡에 좀 진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저희는 크립토 업계에서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자매 채널에 엑시를 좀 홍보할까 하는 아이디어를 처음 냈는데 그렇게 한 번에 일회성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좀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아예 우리 주자매 부캐를 만들어서 엑시시스터즈라는 부캐로 한번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제가 의견을 제시를 했고 너무 재밌을 것 같다 해서 파일럿 형태의 영상을 뚝딱 그 자리에서 만들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주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아이유 라일락을 작곡한 움킴 작곡가에게 곡도 받으면서 진짜 아이돌로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무래도 크립토 아이돌 이제 엑시 시스터즈에 대해서 또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 있는데 간단하게 그 이제 내용들 조금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엑시 시스터즈는 최초의 크립토 아이돌로 크립토 커뮤니티를 정확하게 뾰족하게 겨냥하고 만들어진 아이돌입니다. 이런 개념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커뮤니티형 아이돌들이 많이 탄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지하 아이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말 소수의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타겟해서 이렇게 아이돌이라든지 크리에이터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크립토 업계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공연자를 만들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작년에 뉴욕과 마이애미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다니는 등 또 노래 가사도 와금이라는 그 크립토 업계에서 사용하는 은어 We're gonna make it 그리고 또 뭐 up 이렇게 모두가 크립토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염원을 담은 가사들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제작한 네, 크립토 커뮤니티를 저격한 네, 그런 걸그룹입니다. 특별히 좀 그 기획하셨던 단계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그 커뮤니티가 가진 특성과 이런 문화들을 굉장히 잘 읽어내셨다고 생각이 돼서 기획 단계에서 어떤 준비들을 거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먼저 저희가 이제 잼 스터디라고 NFT를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낙타 작가님이라든지 요요진 작가님이라든지 NFT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작가님들과 함께 한 6개월간 같이 스터디를 매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NFT 업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크립토리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NFT를 왜 살까 이런 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수집욕이라는 게 있고 이 수집의 역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체가 변했을 뿐이지 이런 것들이 변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엄청 깊게 공부를 하면서 6개월간 공부를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는 이제 커뮤니티 그리고 또 게이미피케이션 개인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고 또 컬렉터블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런 요소들을 이렇게 다 집어 넣어서 엑시시스터즈를 한번 만들어서 실험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 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낸 NFT가 모두 판매가 정말 1분 안에 될 정도로 그렇게 반응을 이끌어서 성공적인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특별히 크립토 아이돌이 뭐 엑시 시스터즈 활동하셨던 부분들 또 미국에서 또 방문하셨다고 들었고 그런 네. 활동 내용들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작년 10월에 뉴욕에서 오늘이 딱 그날이었어요. 오늘 지금 인터뷰하는 날이 10월 26일인데 오늘 작년 10월 26일에 저희가 미국으로 떠났던 날입니다. 그래서 가서 뉴욕에서 NIC 그 NFT 컨퍼런스에서 저희가 이제 컨퍼런스 끝나고 나서 파티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서 이제 공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와금이 뮤직비디오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마이애미에서 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커뮤니티원들과 한 집에 이렇게 모여서 살면서 함께 콘텐츠도 만들고 또 이렇게 공연도 하고 네 그렇게 재밌게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 달에는 한 달 전에는 엑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엑시콘이라는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때 또 공연자로 공연을 하고 또 제 꿈이 외국에서 영어로 스피치를 하는 게 꿈이었는데 네, 그 스피치를 하면서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특별히 이 뭐랄까 이 크립토 아이돌이 가지는 게 커뮤니티를 이제 구축해 나가고 더 강화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웹 3.0 시대에 더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커뮤니티 구축의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험을 해보신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저는 틱톡 600만 명을 만들면서 느꼈던 것이 그 숫자에 있는 팬들이 저희의 머니를 만들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600만 명을 만들 수 있었던 건 대중화된 그 틱톡 전체적인 문화에서 밈이라는 문화를 사용해서 전체에겐 다가갔지만 굉장히 세분화된 사람들에게 리치아웃이 되고 우리가 서로 완전히 커넥트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실험은 커뮤니티를 완전 뾰족하게 이렇게 집중하고 뾰족한 타겟팅을 통해서 찐팬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규자매가 만약에 50만 원짜리 티셔츠를 판매한다고 했을 땐 사는 사람이 틱톡에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엑시시스터즈가 50만 원짜리 티셔츠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는 25분 정도가 이렇게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참 이 커뮤니티에 특화된 또 세분화된 취향 저격 콘텐츠를 제공했을 때 이렇게 강한 유대감을 맺고 우리가 진정한 친구가 된 네,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또 크립토 시장과 관련해서 좀 어떤 이렇게 계획들을 좀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하는 그런 주된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문화 창조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커뮤니티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커뮤니티 안에 그냥 돈으로만 묶이거나 그냥 어떤 한 목적을 가지고 모아졌을 때는
오랜 지속 기간을 갖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커뮤니티 안에 문화가 있을 땐 조금 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더 거주하게 되고 더 커넥션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문화 창조자로서 이 커뮤니티에 좀 더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향후에는 다양한 엑시 안에 있는 세계관에 뭐 예를 들어서 게임 안에 엑시 시스터즈가 이렇게 안내자로 등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엑시 시스터즈 자체 게임이 탄생한다든지, 이렇게 좀 더 생태계 안에서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IP가 좀 더 넓혀져 가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엑시 인피니트 게임 같은 경우도 또 이쪽에 대한 커뮤니티도 앞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사실 정말 그 장이 안 좋아지면서 많은 커뮤니티원들이 떠났고, 그리고 지금 거의 대부분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금 크립토 겨울을 함께 맞이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앞을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저는 앞으로 넥스트 텀이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실을 다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시기 때 게임 회사들은 조금 더 게임을 더 개발하고 탄탄하게 하고, 사실 저희가 그런 탄탄한 준비 없이 너무나 빠르게 이렇게 올라온 경향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업계가. 그래서 지금은 내실을 다질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실을 잘 가진 사람들이 넥스트 텀에 또 수혜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P2E 게임들은 조금 더 많이 네,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인데 좀 이런 그 과도기를 거쳐서 저희가 뭐 2024년, 26년, 30년 됐을 때는 정말 블록체인 기반의 시장이랑 또 대중화되는 것들이 엄청 또 활성화가 많이 될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처음 엑시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엑시가 그 당시에, 제가 들어갈 작년 당시에는, 필리핀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은 많은 사람들의 그 경제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많은 스칼러십들도 떠나고, 그런 역할을 지금은 잘 하고 있지 않지만, 하지만, 그런 새로운 모델이 나와서 되게 매력을 느꼈었고, 앞으로도 그런 새로운 어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대체 방안으로서 여러 가지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이런 P2E 시장이 좀 합법화되고 이러면은 건전하고 이렇게 대중화된 그런 그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럼 제 생각엔 우리 저기 엑시 시스터즈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대표님도 여러 가지 부캐로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 유자매가 있었고 또 엑시스터즈가 있었고, 이제 앞으로도 저는 새로운 캐릭터들을 많이 탄생시켜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샌드박스에도 땅을 하나 사서 그 안에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고, 그 안에 유자매 월드도 있고 또 엑시스터즈 월드도 있고, 이제 새로운 캐릭터들이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을 하나 만들고 싶은 또 그런 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 하나의 캐릭터로 우리가 대중화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 부캐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앞으로 이 웹 3.0 시대에는 왠지 이렇게 한 명의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 커뮤니티 안에서 여러 개의 부 캐릭터로 살아가는 그런 그 시대를 또 맞이하고 이렇게 준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대표님 바쁘신데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질문들 많이 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또 인사이트를 많이 또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